테무 알리의 공습에 나만 큰 매출 올리는 노하우, 큰 기회를 찾는 법. 이번 영상은 위기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더 큰 기회를 찾는다는 점과 남들이 어떻든 어떻게 하면 나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당신한테 위기인가? 중국 구매 대행은 끝났다. 이제 중국 사입에서 떠납니다. 이런 류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하나의 어떤 장르가 일거에 화산이 터져서 공룡이 사라졌다, 발해가 없어졌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정말 장사나 제대로 해보고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매대행이나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고요? 천만에요. 자본금 묶여있지 않는 온라인 셀러가 뭐가 두렵습니까? 1688이 한국 버전으로 런칭을 하면 국내의 도매 상품들이 더 많아지는 셈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즉, 현재 이슈되는 위기의 본질 5가지를 보면, 첫 번째, 1688 도매 상품을 쉽게 사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알리익스프레스의 플랫폼의 소비자 이용이 급격하게 늘고 서비스도 좋아진다. 세 번째, 테무와 쉐인 같은 저가 상품이 한국 시장을 가격으로 점령한다. 네 번째, 맞대응하는 쿠팡의 현지 물류센터 증설과 PB 제품 확대가 셀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냉정하게 봐서 1688이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보다 당장 더 우리를 힘들게 할 거는 중국에 세워지는 쿠팡의 물류센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쿠팡에서 경쟁하면서 물건을 파는 셀러 입장에서는 쿠팡이 최저가 중국 판매자를 모집하고 품질 검수가 된 상품의 가격까지도 착한 상품으로 큐레이팅 될 거니까요. 한국 주문자에게 최단시간 배송하는 것은 위력적입니다. 또 쿠팡의 PB 브랜드 확대 정책으로 잘 나가는 셀러의 상품을 뺏는 것도 두렵습니다. 알리는 한국 물류센터에서 배송을 늘리고 쿠팡은 중국 내에서 큐레이팅 센터를 만들려고 하죠. 같은 위기 다른 시각. 테무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점, 1688의 한계점, 알리익스프레스가 해결하지 못하는 점, 취약점이 뭔가, 이런 것만 생각해도 약간의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즉흥적으로 생각을 딱 해도 테무는 가구나 비크무의 해상 운송 품목은 힘들겠구나, 테무는 사입이 어렵고 품절이 잘 되는구나, 1688이 해결 못하는 카테고리는 신선식품이겠네, 건기식은 아직 중국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지, 알리익스의 짝퉁들은 어쩌나, 솔루션 드랍시핑 형태의 소싱이 범람하고 있군, 등등 금방 몇 가지가 캐치되지 않나요? 지금 돈 버는 핵심 키워드, 일단 내 거와 반복이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중요한 화두를 추상적이라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써본 적 없는 기가 막힌 판매 스킬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죠. 단언컨대 그런 분들이 제대로 돈 버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변화무쌍한 온라인 셀링 판도의 퍼스널 레이블이 좋은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브랜딩을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필수라고 했죠. 문제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표권을 신청하고 있고 더 빨리 결과가 나오는 우선심사 요청을 하는 출원권도 많아서 특허청에서 과부하 걸릴 지경입니다. 거기에다 알리, 테무, 1688 사태에 더 많은 사업자가 상표권을 출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새로운 시행령으로 특허청에서 집중적으로 상표 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러벌 상표권 문제. 당장 1월 1일부터 우선심사 정책 변경 공지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끝까지 좀 보세요. 상표권 일반 출원 시 기각률은 무려 40%가 훨씬 넘습니다. 1년 6개월을 기다렸다가 낭패를 볼 확률이 절반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발표된 우선심사 공고가 셀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고가 떴죠. 무슨 말인지 보았더니 왼쪽에 변경 전에서 우측의 변동사항에 보시면 8조 조항이 삭제가 되었죠. 그동안 조사를 맡겼던 전문기관으로 들어오는 출원을 이제 막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4개월 내외의 심사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우선심사를 하는 이유는 출원인이 상표를 지정상품에 모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전문기관의 선행상표에 의뢰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 등록제도라는 것은 특허청의 상표 심사관의 업무를 분담하고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표 전문조사기관이 우선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온 제도입니다. 그 전문기관이란 이런 곳이고요. 분야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특허청에서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분야별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검증한 조사는 45일 내에 인정하고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준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런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기관으로 가는 출원권이 다 특허청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선심사 기간이 앞으로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시행령 개정이 출원인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게, 현재 출원인이 전문조사기관에 상표조사를 의뢰하면 건당 한 3만원에서 7만원 정도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특허청에 상표조사를 할 경우에 출원인은 상표 사용 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 계획서 제출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최소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2,430건의 우선심사 중에서 약 70%를 전문기관이 수행했습니다. 출원 비용이 싸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때문에 출원인의 선택이 제한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우선심사를 특허청이 전담할 경우 상표권 심사 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체 상표 출원권 중 우선심사 비중은 19년에는 3.8%에서 지난해 13.4%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심사 업무를 특허청이 전담할 경우 업무 과부하로 우선심사는 물론 일반심사 기한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선심사도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언제나 반응은 한 템포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3, 4월이면 출원 폭증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특허청 상표권 우선심사 적용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또 점점 승인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출원이 폭증할 것이니 지금 빨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치고 나가는 기회. 자, 지금의 중국물 공습. 이 시기가 정말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들이 테무, 알리, 1688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좋습니다. 다들 쭈뼛쭈뼛 걱정만 하고 있을수록 젠걸음으로 바삐 움직이세요. 우리만의 해법을 갖고 가면 됩니다. 조금 전 두 가지 화두, 내꺼와 반복. 내꺼와 반복은 온라인 판매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꺼는 위와 같이 상표권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반복은 하나를 반복하는 훈련이 약간만 습관이 되어도 무조건 잘 풀릴 수밖에 없다는 솔루션입니다. 우리의 일은 의사고시나 과거 사법시험 같은 고관여 지식사업의 허들이 높은 일이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하고 그 행동이 정착되는 데는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온라인 셀러에게 습관이 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 기군호 실습반 11기부터는 셀러들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사업일지만 써도 매주 5만원씩 리워드로 돌려드리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든 더 빠른 시간 내에 파워셀러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막 시작한 초보자나 알리 대량 등록 사업자가 오시면 꽤 좋은 성장을 합니다. 10주 동안 난 죽었다고 생각하고 몰입하실 자신이 있는 분은 지원해보세요. 변화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 의욕이 막 치솟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연구소 카페를 참조하시고요. 반복의 힘, 뭐든지 하나를 미친듯이 반복하면 프로가 됩니다. 알고 있죠? 근데 못하죠? 제발 하나의 방법을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더 편하고 더 쉬운 뾰족한 스킬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를 그냥 무심타법으로 끝까지 간다는 방식으로 시도해보시죠. 저는 토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듯이 그렇게 하는 방식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질리고 오래 못 갑니다. 삭발하면서 그냥 이 일이 좋아서 과자 먹으면서 의자 뒤로 젖히고 발을 올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허허실실 아이템 찾는 게 무의식적으로 너무 재미있어 하는 방식으로 해야 일을 사랑하고 작은 성과에 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요. 초등학교 때 선수 생활한 탁구 선수가 탁구에 잠시 떠나 있어도 주말반 성인문화센터 탁구 동호인들이 절대 선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화이트티에서 치는 주말 골퍼는 프로 골퍼가 블랙티에서 쳐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복이 모든 걸 이깁니다. 반복이 체화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같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바꾸지 않고 하나의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의 반복적인 행동이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군호 수강생 대표님들에게도 이 원리를 집중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해요. 막 좀 설레입니다. 반복이 그리 쉽나? 문제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나를 반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상위 1% 성공한 분들은 운과 반복이 거의 모든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 잘 갖춰진 인간들이 너무도 많은데 지금도 사람들은 왜 새벽부터 기계처럼 알람을 맞추고 오프라인 영어학원, 비즈니스학원 다닐까요? 그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제일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에 금방 공감하실 텐데 지난번 제 영상에 온라인 판매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는 왜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을까요? 매일 매시간 핀셋처럼 필요한 시간과 노력과 효과를 측정해서 딱딱 맞추어서 투입하고 효율을 뽑아내는 게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성과를 내려면 투입 총량을 극도로 늘리면 비효율적인 시간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효율적인 시간도 최소한 포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미련하게 모든 시간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파이오니어들은 그들보다 그 분야에서 더 먼저 개척한 사람이 없으니까 일의 우선순위와 투입하는 작업량도 스스로 결정을 했겠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사업 분야에서 아주 미니멀한 역량만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는 먼저 경험하거나 일의 구조를 꿰뚫어 보는 선배들의 훈수만으로도 작업의 성과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스스로도 돈 버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비추어 볼 때 작심삼일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강력한 의지보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강의들에 대한 단상, 요즘에 1000만원, 500만원 강의들이 많죠. 예, 거기에서 수강했던 분들이 기적의 구매대행 노하우 클래스에 오셔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하늘이 내려준 특급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클래스 101 촬영할 때 마인드셋이나 셀러의 자세 이런 것은 일부러 다루지 않고 오직 실무 위주로만 강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를 너무나 우습게 알고 실적은 별로인데 뾰족한 기술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껴서 요즘은 참 약간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럴 시간에 한 가지 방법을 뿌리 끝까지 파보시길 권해요. 그래서 내일연구소 기군호 과정도 새해 11기부터는 완전 더 전향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유력한 방식으로 두세 달을 미친 듯이 집중을 하면 과연 어디까지 실적이 올라가는지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 클래스 101 강의 말고 별도로 약 30개의 무료 VOD도 제작이 되었는데 실습반 시간 외에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게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고 사업일지를 쓰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수강 노하우로 빠르게 강의비 이상은 벌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남의 경험을 살아 누군가는 몇 년을 시행착오로 겪어오면서 습득했겠지만 요즘은 정보가 잘 나와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온라인에서 금방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잘 안 합니다. 누군가가 다 떠먹여주면 좋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물어보고 즉답을 받으면 그렇게 얻는 지식보다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힌 지식이 좀 더 오래 가고요. 배운 지식보다 스스로 깨우친 지식이 최고로 오래 가고 가치가 있습니다. 집중하시죠.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하세요. 구매대행이 과연 무너질까? 자동차보다 더 빨리 가는 비행기가 나와도 자동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뉴미디어가 발전해도 TV 시장은 그 나름대로 계속 커지듯이 새로운 중국발 플랫폼들이 공습을 해도 국내 플랫폼도 적응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를 방어하고 있는 국내 시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도요타도 폭스바겐도 아닌 현대가, 화장품은 에스테로더나 로레알이 아닌 아모레퍼시픽이, 영화 배급사는 워너브라더스가 아닌 CJENM이, 가전은 GE가 아닌 LG가, 구글이 아닌 네이버가, 애플이 아닌 삼성이, 망가가 아닌 K웹툰이, 아마존이 아닌 쿠팡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로컬이 시장 선두에 있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단지 우리는 환경적인 변화에 쫄보가 되지 말고 각 개인 단위에서 잘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거시적인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전망이 어둡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에게는 더 기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돌아와서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 올 한 해를 달구었던 50-50 사태를 보면서 상표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힘들고 반복적인 훈련을 피하고 잔머리를 쓰고 쉽게 돈 벌려는 마음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주는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온라인 셀링과 마케팅은 지난 10년간 늘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그것도 파회법이 나오고 또 새로운 위기가 오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돈 벌고 누군가는 포기하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은 곧 찬스다 역발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고 항상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아이디어를 모으고 딱 한 놈만 패는 전략을 써보세요. 모든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좋은 힌트를 얻으셨다면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